안녕하세요. 웃는샘의 글쓰기와 함께하는 ENI 교실 16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의 ENI 활동 주제입니다. 위험한 호기심.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와 틱톡 많이 보죠? 유튜브와 틱톡을 사용할 때 괜한 호기심을 가져서 위험천만한 일이 생기는 사례들이 있어요. 오늘은 그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NI 활동을 해볼 거예요. 신문 기사를 읽기 전에 먼저 관련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모두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수업할 때나 다른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요. 유튜브는 구글 회사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예요. 사용자는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면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요. 당신, you와 브라운관을 의미하는 튜브의 합성어죠. 동영상 형태로만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으며 회원 가입된 사람들만 가능해요. 당연히 보는 건 상관없지만요. 여러분 틱톡도 해본 적이 있나요? 아직 선생님은 틱톡을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의 젊은 아이들이 틱톡을 하는 것을 본 적이 많아요. 틱톡은 중국의 바이트 댄스사가 서비스하는 글로벌 숏폼 모바일 비디오 플랫폼이에요. 숏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걸로 봐서 짧은 동영상을 공유하는 기능인 것 같아요. 15초에서 3분짜리 동영상을 업로드하는데 이런 동영상 소통에 유리한 10대에서 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해요.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정보 전달이 목적이기보다는 춤이나 노래 또는 재미있고 유쾌한 흥미 위주의 영상이 올려져 관심과 재미를 추구하고 있죠.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편집 기능을 제공하며 유튜브에 비해 간단한 편이라고 하죠. 오늘도 3개의 기사를 들고 왔는데 내용이 그리 어렵지는 않아서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신문 기사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보고 호기심에 위험천만 손소독제 불장난. 제목만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많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위험한 장난을 따라한다고 하네요. 호기심이 지나칠 경우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오늘 신문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서울 아파트 단지 한 미성년자가 엘리베이터에 불을 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했다. A양은 엘리베이터에 비치된 손소독제 스티커를 떼어내 그 위에 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유튜브 영상을 보고 호기심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다. 와, 정말 위험했죠? 일부 청소년들의 그릇된 호기심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어른들은 걱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위험한 호기심을 부르는 자극적이고 위험한 콘텐츠가 유튜브에 적지 않다고 해요. 학교 내에서 손소독제 부장난을 촬영한 영상도 있대요. 큰일 났죠? 학생들이 복도와 책상 위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이 나와요. 예상보다 불길이 빠르게 번지자 영상 속 한 학생이 왜 이렇게 큰 불이 나냐 빨리 끄자며 당황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해외에도 당연히 이런 일이 허다하다고 하네요. 한 교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영상을 따라해 문제라며 연령 제한을 둔 영상도 손쉽게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걱정이라고요. 전문가도 이렇게 말했어요. 손소독제에는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손소독제는 섭취해서도 안 된다. 휘발성도 강해 많이 사용할 경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자칫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도 했어요. 두 번째 기사예요. 세탁세제, 헬륨가스 마시는 아이들. 유튜브에서 배웠어요.
이번에는 손소독제가 아닌 세탁세제와 헬륨가스래요. 유튜브에서 따라하는 위험한 장난, 버드박스 챌린지, 타이드팟 챌린지. 버드박스 챌린지는 눈을 가리고 다양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아 유튜브에 올리는 열풍을 말해요. 최근 유튜브에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건너고 다림질을 하는 등 위험한 도전을 하는 유튜버들의 모습이 올라왔어요. 그 중에서 눈을 가린 채로 무빙 워크를 걷다가 넘어지는 위험한 상황도 있었어요. 타이드 포드 챌린지라는 위험한 놀이도 있어요. 타이드 런드리 포드라는 세탁세제를 먹는 챌린지라서 사망사고까지 낸 위험한 챌린지예요. 안전성 담보 안 된 헬륨가스 마시기 모방 우려 있어. 헬륨가스 마시고 뭐뭐뭐뭐 하기는 유튜브 내에서 유행처럼 번진 컨텐츠라고 해요. 한 유튜버는 헬륨가스는 사람이 직접 흡입했을 때 폐나 질식 등 인체 손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따라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도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한 뒤 헬륨가스를 흡입했어요. 이런 유튜버들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정말 큰 문제는 성인보다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유튜브 영상들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헬륨가스를 흡입하다 사망한 사건들도 간혹 있으니 정말 주의해야 해요. 갈수록 커지는 유튜브 영향력, 불건전한 콘텐츠 유통 차단해야. 지금까지 보았던 위험한 챌린지 콘텐츠가 아닌 이제 불건전한 콘텐츠에 관한 내용이에요. 10대가 가장 오래 쓴 애플리케이션은 유튜브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유튜브는 원하는 영상을 손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폭넓은 사용자층을 가졌지만 그만큼 유해한 콘텐츠 접근도 용이하다는 문제도 있어요. 실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 4,500명 중 26.3%가 유튜브로 유해 영상물을 시청했다고 해요. 계속 읽어볼게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유튜브에 검색하면 유해한 내용의 영상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가 나온다. 교육적이지 않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내용들도 자주 등장한다. 비하 발언이나 성적 발언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이나 단어를 사용해 아이들이 학습하고 모방할 수 있는 위험을 주고 있다. 유튜브에 유해한 영상을 보는 아이들은 타인에 대해 비하나 혐오의 의미를 담은 말들을 아무런 고민 없이 따라할 수도 있다. 또 이를 친구들 사이에 유행어처럼 전파할 수 있다. 와, 문제점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그럼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어요.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진행자와 크리에이터 외에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까지 제재 범위를 적용해 불건전한 콘텐츠가 유통되지 않게 차단하는 것 뿐이죠. 마지막 기사는 틱톡과 관련한 내용이에요. 요새 유행하는 틱톡 챌린지 교사 뺨 때리고 미치기.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틱톡을 통해 교사 때리기가 유행해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사 때리기 챌린지는 교사의 뺨을 때리는 영상을 틱톡에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미국 내 중고등학생 사이에는 교내에서 물건을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 학교 내 시설물을 엉망으로 만드는 행위 등이 틱톡 챌린지로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미국의 검찰총장은 틱톡이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을 만나 이런 무모한 챌린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제 질문 답하기 활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1. 청소년의 입장에서 유튜브, 틱톡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적어도 되고 기사문에 있었던 내용을 찾아서 적을 수도 있어요. 원하는 영상을 손쉽게 검색하고 볼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다양한 분야의 컨텐츠들이 있다.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2. 청소년의 입장에서 유튜브, 틱톡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단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 상황을 살펴보았을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해서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유해한 내용의 영상에 접하기 쉽다. 비교육적이거나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내용, 선정적이거나 성적 발언과 비하 발언 등 선생님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넘어갈게요. 이제 유튜브, 틱톡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레오 글쓰기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기사문에서 보았던 문제 상황들을 요약해서 적으면 돼요. 최근 유튜브나 틱톡의 위험한 영상을 따라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졌다. 이 위험한 호기심으로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들도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선생님이 주장하는 거는 이거예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학교와 집에서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연히 여러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 있겠죠? 그 이유를 이렇게 적어 보았어요. 보통 유튜브와 틱톡은 학교 밖에서 시청하기 때문에 관리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시로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용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시켜야 아이들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이유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이제 선생님은 신문기사에서 보았던 사례를 정리해 봤어요. 실제로 학생들이 손소독제로 불을 피우는 영상을 따라하다가 화재가 일어날 뻔한 적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더불어 유튜브, 틱톡 회사의 자체 법규를 더 강하게 만든다면 이런 위험한 일이 줄어들 것이다. 여러분 다 적어 보았나요? 오늘은 유튜브와 틱톡과 관련한 청소년들의 위험한 모방 행동에 대한 뉴스 기사를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유튜브, 틱톡 컨텐츠가 이젠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따라해서는 안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도 업사이클링이란 주제로 E&I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